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토픽 2 7월, 8월 특강 시간입니다. 지금 토픽 4주차 화요일 수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5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토픽 똑똑하게 공부하기라는 박희정의 교재로 월요일, 화요일은 저 박수영과 함께 읽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형 14번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형 14번은 39번부터 41번까지의 문제로 고급 문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기출문제와 살펴볼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40번 연습 문제 하나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닝러신이란 이렇게 글이 있네요.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겠어요. 설명문은 어때요?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머닝머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름을 설명을 해주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여기 뒤에 내용에서 그 설명을 쭉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머닝러신이 아니고 머신러닝이었어요. 머신러닝이네요. 머신러닝은 무엇입니까? 머신은 이름 그대로 이름 따라서 이거 머신러닝이 이름입니다. 머신이 무엇입니까? 기계입니다. 러닝이 무엇입니까? 학습입니다. 기계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기술입니다. 와, 똑똑한 거예요. 와, 대단하다. 맞죠? 이런 거를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요, 여러분, AI입니다. AI는 뭐예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뭐예요? 로봇, 컴퓨터가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능을 가진 것들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어때요? 사람은 학습을 통해 사람은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면 스스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머신러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머신러닝도 마찬가지다. 똑같다. 머신러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학습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공부에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는 뭐예요? 학습에 해당하는부터 살펴볼게요. 학습과 관계가 있는, 연결이 되는, 담당하는, 이렇게 관계가 있는, 연결이 되는,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 공부할 내용, 데이터. 지금 컴퓨터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머신러닝,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똑똑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학습에 대한 여러분도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려면 책이 필요하죠. 이런 머신, 기계도 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계에게 제공합니다. 제공하다, 주다. 기계에게 주게 되면 기계의 성능이 더욱 많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계를 공부시키면 기계의 완성하는 능력이, 일을 완성하는 능력이 향상되다는 올라가게 하다입니다. 올라가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계가 공부를 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자, 조금씩 어려워져요. 천천히 읽을게요. 자, 이때 기계가 학습하는 이 시간에 기계가 학습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빅데이터라고 부른다. 이때가 뭐예요? 이때는 바로 데이터를 기계에게 제공하는 그 시간을 이때라고 하게 됩니다. 데이터, 학습 공부할 양을 기계에게 주면 그때 그 시간에 기계는 학습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때 공부하는데 사람처럼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방대한은 아주 많은 양이 많다, 적다잖아요. 양은 부피가 있다. 아주 많은 정보는 뭐예요? 정보는 공부하는 공부하는 내용, 뉴스, 이러한 것들을 정보라고 하게 되는데요. 아주 많은 방대한 그런 정보를 공부해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빅데이터를 면밀하게는 자세하게 아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하다라는 것은 똑같은 어떤 순서가 규칙이 되는 거죠. 규칙과 패턴은 비슷한 말입니다. 순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하다는 출발하다. 그리고 견은 보다. 눈으로 보다.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발견하다, 출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딱 오고 난 뒤에 좀 더 쉬운 내용이 와야 돼요. 좀 더 쉬운 내용이. 자, 예컨대 아침 출근길에 사용되는, 여러분들은 아침에 출근합니다. 학교에 갑니다. 집에 갑니다. 그때 사용하는 교통카드 사용 정보를 분석해 보면, 공부해 보면, 교통카드 있죠? 삑삑삑삑. 교통카드 사용하는 그 정보가 뭐였어요? 정보는 바로 빅데이터죠.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분석하다라는 건 공부하다, 연구하다. 빅데이터를 공부하고 연구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뭐예요?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버스, 지하철, 택시 이런 것들을 대중교통이라고 하고요. 대중교통의 수요, 원하다. 요는 요구하다, 원하다. 수요는 원하다, 원하는 숫자, 숫자가 얼마나 많이 원하는지, 많이 발생하는지, 많이 있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 교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죠. 교통. 그죠? 앞서서는 교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 여기 그리고라고 있으며 교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면 어떻게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여기 앞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 교통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연결해서 어떻게 돼요? 앞에 교통, 세 번째 교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잘 안 보여서. 앞에 교통 1번, 교통 2번, 교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알 수 있죠. 여기서 분석했잖아요. 여기서 분석했기 때문에 이 분석을 바탕으로는 분석을 해서 해당 지역의 교통편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하다는 어떤 일을 하다, 문제를 해결하다, 일을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되다라는 것은 쌓이다, 누적이 되다. 쌓이고 누적이 되는 기상정보입니다. 기상정보는 다른 말로 날씨,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것들을 기상정보를 분석하면 여기 있죠. 분석하다라는 것은
여기 분석하다라는 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분석해서 날씨를 예측하는 것, 날씨를 예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머신러닝 천천히 읽어보고 교통 카드가 나왔고 뒤에 그리고가 나와서 다시 교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4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AI는 머신러닝 기능이 있는데 기계가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기계에게 제공하면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고 빅데이터가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분석해서 어떤 교통카드 정보를 분석해서 교통의 수요, 요구하는 게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지역의 교통편을 더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쌓인 누적이 된 기상 정보를 분석을 하면 날씨도 예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4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1번.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요. 본격적으로 본 계절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딱, 이거 뭐야? 딱, 이제 그 시간입니다. 이제 딱 그 시간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이제 딱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슨 시간이 되었습니까?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딱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김장을 담그다. 김장을 담그다는 김치를 만드는 가정집이 많습니다. 네, 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기를 봅니다. 숙성 과정 중 숙성을 합니다. 숙성 과정 중에 숙성이 무엇입니까? 숙성은 숙은 익히다, 맛있게 만들다, 성은 완성하다, 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김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김치를 만들고 바로 먹어도 맛있는데요. 김치를 만들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먹어도 진짜 맛있죠? 그게 바로 숙성이 되겠습니다. 숙성을 하는 과정은 시간, 과는 통과하다, 정은 그 하나하나의 일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을 하는 순서입니다. 김치를 맛있게 만들 때에는 그 꼭꼭 해야 하는, 통과해야 하는 일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숙성 과정 중에 김치에서 물이 생기게 됩니다. 김치는 무엇으로 만들어요? 김치는 배추로 만듭니다. 배추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채소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물이 차오르다, 물이 나오다.
만들어지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비어있는 공간. 공간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통이 있습니다. 우리 김치통이 있는데 여기 안에 김치를 넣어요. 또 김치를 넣어요. 근데 여기 끝까지 김치를 넣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김치를 만들 때 한 중간까지 이렇게 김치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공간을 둔다고. 여기 비워놔요. 여기는. 왜? 나중에 여기서 물이 나와서 김치를 만약에 여기 끝까지 넣어두면 김치가 뻥 하고 폭파해요. 뻥 하고 폭파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안에 공간을 남겨두는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합니까?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는 곳을 찾아야 하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김장을 담글 때에는 신선한 재료를 싱싱한 과일이죠. 싱싱한 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싱싱한 신선한 과일, 채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만이 있어요. 그러면 지만 다음의 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김장이 끝난 후 무엇을 합니까? 김치를 통에 담는 과정 역시 유념해야 합니다. 유념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유는 있다. 염은 생각하다 라는 겁니다.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왜 생각을 잘 해야 합니까? 김치를 준비하고 통에 담는 게 중요하대요. 통? 자, 우선 김치를 통에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합니까? 꽉 채우지 말고 최대 4분의 3 정도만 담아야 한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김치를 꽉 채우지 말고 여기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느. 왜요? 김치 숙성 과정 중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요.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김치 사이사이에 공기가 없어지도록 꾹꾹꾹꾹 눌러서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담아야 합니다. 왜요? 김치에는 200여 가지 이 균을 뭐라고 해요?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김치에는 좋은 균, 몸에 좋은 유산균이 있는데요. 김치 맛을 나쁘게 하는 균은 공기를 좋아하는 균이고요. 김치 맛을 좋게 하는 균은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라고 하네요. 정말 재미있네요.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 맛이 좋아요. 맛있습니다. 공기가 있으면 김치가 맛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 그래서 김치 맛을 떨어뜨리는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다. 그래서 제거하다, 없애다,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치를 꼭 눌러 담아서 공기를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김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치를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것, 즉 4분의 1만 이렇게 비워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토픽 특강 문제를 잘 풀어보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